안녕하세요. KB에서도 희망퇴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새해 벽두부터 은행원들 수천 명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23년에 경제가 매우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도 더욱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인건비를 줄여서 고정 비용을 낮추려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성전자도 2023년에 1, 2분기만 해도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러하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도 조금 낫거나 조금 못하거나 정도일 거지 큰 차이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레 추정할 수 있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충당금 적립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인력들을 계속 줄이고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사용해서 이제 지내게끔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지점들도 점점 폐쇄하고 합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만이냐? 아니죠. 유통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 하이마트, 전자랜드 이런 쪽도 구조조정하고 인력 내보내고 조직 통폐합하고 어수선하죠. 제가 있는 회사도 조직 개편한다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얘기들이 인력을 계속 줄이고 좀 슬림화해서 2023년에 있을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를 어려움을 대응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1.6% 정부가 얘기하는 수치죠. 일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죠. 지난 6월 달에 2023년의 경제성장률을 대략 한 2.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한 반년 만에 엄청 내려간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8년 초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외에는 이 전망 자체가 1%대로 내려온 게 처음이죠. 실적이 아니라 전망이요. 왜냐, 항상 정부들은 전망 수치는 의지치를 담아가지고 좀 좋게 얘기합니다. 포장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1.6%라고 얘기하는 건 어쩌면 지금 정부가 2023년을 바라보는 상황이,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2023년에 취업자 수도 10만 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81만 명이 늘었는데 그에 비해서 좀 많이 낮은 숫자죠. 물론 2022년 올해는 기저효과가 있죠. 작년 이제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취업자 수가 좀 많이 줄었던 거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아직 구조조정이나 근거사직이 없는 회사들도 내년이 되면 아마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심심찮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거사직을 당장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문이나 팀을 통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한다. 이것만으로도 인력을 슬림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내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롯데면세점도 창사 이후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하죠.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전세 인력의 15%라고 하죠. 가전시장이 침체되면서 롯데아마트도 마찬가지죠. 1300명 정도를 이제 희망퇴직 신청받았다고 하죠. 매장도 축소할 거고 추가적인 인원 감축도 계속 있는 거고요. LG 디스플레이도 그러하다고 하고요. 가전시장의 침체로 롯데아이마트와 전자랜드가 저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전 말고 또 시장 전체에서 좀 부진한 곳이 어디 있나요?
가구업체들도 뭐 한샘 같은 가구업체 이런 곳쪽도 뭐 인력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가전 그러하고 뭐 가구 쪽도 그런 것 같고 뭐 실제로 식품 회사들은 뭐 계속해서 뭐 구조조정 아닌 어느 시점에 나이가 되면 그 해당되는 나이의 연령대 사람들을 계속 쳐내기 때문에 뭐 희망퇴직을 한다, 권고사직을 한다 이런 말 자체가 그냥 아예 없죠. 최근에 이제 롯데마트나 아니면은 저희 쿠팡하고 되게 이제 다툼이 있는 식품 C사 거기는 너무 심하게 이제 인력들을 갈아치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오프라인 유통 회사에 있었을 때 그 C사의 담당자가 한 2년 온라인 쪽 담당을 하는데 바뀌었던 담당자가 한 대여섯 번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심하게 바뀌겠어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는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감당 못하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매우 심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럼 다르냐? 지금도 똑같죠. 그럼 그 C사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죠. C사, D사, S사, 식품 제조회사, 대한민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식품 제조회사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비식품 회사보다 식품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더럽더라고요. 먹는 걸 아는데 왜 그렇지? 뭐 우리가 최근에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이제 물의를 일으켰던 공장에서 사람이 죽고 손이 잘리고 되게 말이 많았던 S사 있잖아요. S사. 거기 이제 회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되게 추악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왜냐? 그 젊은 이렇게 근로자들이 그 공장에서 일하는데 사방이 이제 다 이제 위험한 것들 천국이죠. 위험한 거 천국.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돈 아끼려고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갑질, 수익적인 게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조금만 오래 일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꼰대가 되는 걸 넘어서 가지고 고집불통이 됩니다. 왜? 그 회사에서 살아남고 적응하려면은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 이제 고리타분하고 꼰대이고 남의 말 듣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뭐 그 회사도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이 그냥 만연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말 관련해서 입 밖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식품 제조회사 뭐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갔는데 뭐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결국에는 2023년부터 많은 인력들이 줄어들 것 같다. 대규모 감원, 권고사직, 정리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뭐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뒤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든 자신의 생업,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 자리를 좀 잘 지켜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